많은 분들이 이제 우주 이렇게 하면 보통 이렇게 막 우주선 아니면 로켓 발사체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우주 시장이라고 하는 게 우주선이나 로켓뿐만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큰 시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무한대의 비즈니스 시장 뭐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기차 시대가 왔다. 그러면 어디에 투자하냐? 배터리 뭐 이런 거잖아요. 우주선 뭐 우주여행 이러면 뭔가 어디 비즈니스 부품에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여기가 있다고. 여기가 지금 핵심 사업이야. 뭐예요 그게? 그 핵심은 바로 이제 데이터죠. 네. 데이터? 우주인데 데이터요? 데이터가 중요한 핵심이라고요? 예, 예. 저요? 네, 사실은 뭐 우주선이나 이 로켓 같은 발사체 외에도 위성으로부터 데이터를 받고 그다음에 위성을 이렇게 관제를 하는 지상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뭐 잘 아는 여러 가지 산업 분야, 아까 뭐 좀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율주행이라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어떤 농작물 작황 예측이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도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 최근에 엘런 머스크가 그 로켓이었나 그거 아무튼 발사하다가 뭐 살짝 실패했잖아요. 네. 근데 네. 본인이 이제 트위터 어카운트에서 트위터 계정에서 올린 거는 뭐 but we got all the data we need. 그러니까 필요한 데이터를 다 수집했다고 얘기했었고 저 요즘 그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보면 뒤에 어떤 얘기 나오냐면 사실 앞으로 우리 종교가 어쩌면 데이터교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항목을 다 연결시키고 앞으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데이터라는 그런 얘기도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데이터를 응용해서 실제 활용하는 분야가 실제 우주 시장의 어떤 절반 이상, 오히려 그 이상이라고 생각해도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딱 우주선에 아까 말했듯이 거기에 관련된 뭐 부품이라든지 엔진이라든지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정말 데이터라는 되게 색다르네요. 지금 옆에 이 앞에 보시는 이 사진이 혹시 어떤 사진인지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주차장, 쇼핑몰 주차장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 사진은 그 미국의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때 플로리다에 있는 한 쇼핑몰 어떤 주차장입니다. 네. 위성이 관심이 있는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찍으면 그 고객이 관심이 있는 대상체를 AI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디텍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쇼핑몰 주변에 차들이 저렇게 많은 것을 학습을 시켜서 아 이게 차다고 자꾸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찾으세요 하고 딱 던지면 차를 쭉 다 찾아줍니다. 아. 그러면 이 마트 주변에 주차되는 차들이 몇 대가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트의 경제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사람들 생활 패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실제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위성으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면은 정체가 심하니까 피해라 이렇게 안내해 줄 수도 있고. 예, 맞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제 요즘은 이제 4차 산업혁명 기회 딱지가 또 이제 많이 들으셨잖아요. 딱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예로 드는 산업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드론으로 드론, 택배, 로봇, 자율주행. 자율주행. 그렇죠.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드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데이터가 핵심인 어떤 산업군에 들어가는 거고 네. 결국 이제 위성이라든지 어떤 우주 산업하고도 굉장히 좀 연계가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율주행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율주행의 핵심은 사실은 정확한 위치를 찾아서 내가 알아서 이동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맵 정보입니다. 지도.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내가 가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도 정보들이 자동차가 이미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조차도 위성이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어서 어디가 도로고 도로 주변에 어떤 건물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그릴 수가 있는 거죠. 네. 되게 그래서 일론 색다르네요. 머스크도 운송 수단으로 하는 게 스페이스X라면 예, 예. 데이터 쪽은 또 따로 사업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실제 이제 스페이스X가 이제 돈을 투자해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을 우주 인터넷 사업, 전 세계에 이제 위성을 이제 띄워놓고 그다음에 그 위성을 통해서 인터넷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이제 사업을 저희 스타링크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거야말로 이제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데이터를 연결해 주는 사업이고 그 사업이 앞으로는 어떤 미래의 어떤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표님 그 스타링크와 그러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시겠지만 이제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성을 이제 지구 주변에 최대 4만 개까지 띄워서 네.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데 그 인터넷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결국 이 가입자가 있고 이제 지상국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지상국에 관련되는 서비스를 저희가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나가기만 해도 돈 내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위성은 원래 이렇게 도는 위성들이 이제 북극을 갔다가 남극을 갔다가 이렇게 왔다가 지그재그로 움직이게 되죠. 그런 주요 지점에 이제 저희 지상국을 설치를 해놓고 저희 지상국을 사용할 때마다 저희가 사용료를 받는 형태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많이 될 것 받나요? 같습니다. 예, 보통 저희가 이제 위성이 이제 지구를 이렇게 돌면서 저희 지상국을 한번 지나가는 걸 한 패스라고 부르는데 그 한 패스 지나가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 됩니다. 그 10분에 제가 받는 돈이 한 55불 정도 됩니다. 이게 바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아닙니까? 이거는 진짜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 같은 비즈니스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되게 많은 나라가 지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위성이 지금은 지구 주위에 한 2,000개에서 3,000개 그 사이에 있는데 향후에는 위성 자체가 스페이스X만 해도 4만 개 올린다고 하니까 5만 개, 6만 개 계속 더 많아지겠죠. 신기하다. 이처럼 이제 이전까지는 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제 우주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그 규모 자체도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이야. 뭐야 저거? 그래프였어. 로켓처럼 쫙 올라가네요. 예, 뭔가. 맞습니다. 이 그래프와 같이 한 2040년 정도 되면 그 규모 자체가 약 1,142조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규모가 이제 전 세계 규모예요? 예, 아니면 맞습니다. 전 전 세계 세계 규모. 규모. 아니 근데 사실 우주 산업이 지금 커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저희 이제 일반 소시민들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근데 언제 우주까지 생각을 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우주 시장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아직 세계 시장 규모에 비하면 뭐 1%도 안 되는 이제 그 수준이죠. 1%. 아직 우리나라는 올드 스페이스에 있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산업을 이제 육성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이 우주 산업 자체가 어쩌면 나중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생존과도 어떤 직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구원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최악의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상상을. 근데 여러분 핸드폰 없으면 어떠세요? 못 살죠. 인터넷 없으면 어떻게 못 되세요? 살죠. 그런 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주 개발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게 되면 바로 국가 경제하고도 문제가 되고요. 지금 이 우주 개발이 어떻게 보면 미개척 영토를 새로 개척하는 건데 여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으면 약간 우주 식민지 시대의 속국이 될 수도 있는 네, 그런 21세기에는 네. 뭐 우주 시대, 우주 제국 시대 뭐 이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근데 그 아까 나사에서도 그 오랜 시간 동안 답보를 하다가 민간을 투입하면서 이게 막 속도를 붙인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민간을 적극 투입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나라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 다양성과 창의성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서요. 국가에서 하는 연구는 국가에서 하는 대로 진행을 하지만 민간하고 계속 협업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는 그게 굉장히 획기적이었는데 이 우주 산업이라는 게 꼭 무언가를 발사를 해야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많은 아이템들이 있다. 예를 들면 데이터 말씀해 주셔서 정말 놀랐는데 이거 말고도 또 황금알을 낳는
우주 산업 분야 어떤 게 있을까요? 우주에 새로운 황금알을 낳는 닭이 있습니다. 뭐예요? 잠깐 힌트를 드리면 이제 날아다니는 이제 노다지라고 노다지. 할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그냥 노다지가 아니라 날아다니는 노다지. 우주에서 날아다니는 노다지. 소행성 아니에요? 날아다니니까. 예, 아.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소행성하면 막 딥임팩트 영화도 있어서 막 지구와 부딪힐까 충돌했을 때 봐요. 막 네. 인류가 멸망하니 어쩌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다루잖아요. 그 소행성 중에는 이제 천문학적 가치가 묻혀 있는 많은 노다지 행성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제 컬럼버스가 이제 신대륙을 발견했듯이 어떤 우주의 신대륙이 이제 소행성이 될 수 있는 셈이죠. 이제 인간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소행성 정도가 한 1,5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와, 많다. 예, 그 소행성 1,500개 중에서는 뭐 한 6,000조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뭐요? 어떤 6,000조? 백금 소행성도 있고 백금으로 만들어진. 예, 백금 함유량이 많은 소행성. 와. 예, 사실 철과 니켈로만 이루어진 한 소행성 등 금액이 짐작도 안 될 정도의 많은 소행성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 가치를 이제 환산을 해보면 달러로는 한 1,000경 달러. 경이요? 경이요? 하나로 하면 한 113회원 정도. 예, 물론 이거는 그냥 예측치입니다. 예측치지만 야. 어떻든 간에 이런 가치가 이제 우주에 있다. 그래서 우주가 아니면 과연 이런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을까? 아니 천조부자는 우주에서 나온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천문학적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구나. 어머 저거 봐. 아 저거. 실제 이게 금이나 철이나 뭐 니켈 이런 것들 자원이 이제 함유되어 있는 소행성 16 사이키라는 어떤 소행성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발견했어요. 일단 뭐 니켈 다들 있다. 어디 있니? 백금이 있는 행성이다. 우와 저기 있다. 그 발견했는데 그거 어떻게 갖고 와요? 어떻게 채굴을 해요? 예, 이 소행성 그런 어떤 뭐 자원들이 있는 소행성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네. 이 소행성에 있는 자원을 갖고 오는 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안 돼 있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안 된다고 했던 것들 계속 많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공상 영화 속의 어떤 일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아바타 만든 제임스 카메론 감독 아시죠? 네. 예,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라든지 어떤 구글의 레리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소행성 탐사를 하는 기업들에게 투자를 했어요. 어머. 네, 투자도 하고 이제 어드바이저로도 참여하고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국가적으로도 소행성 탐사에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좀 하고 있고요. 저건가 보다. 우와. 산업 4천만 킬로. 단위가 장난 아니야. 이야 소행성에 착륙을 했어. 채취했어, 채취. 우와. 와. 저기 구슬 쌌네. 구슬인가요? 구슬을 쌌구나. 쌌어. 콕 찍고 오네. 콕 찍고. 튈 때 그 채취해서 그죠. 구슬 싸서. 근데 일본에서 이런 것들을 자주 하는 행동이 이유가 또 있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 아바타랑 터미네이터를 만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랑 그 구글 대표가 여기다 투자를 했다라는 거는 이게 뭔가가 있으니까 이게 가는 거야. 이게 잘 봐야 돼요, 이거. 사실 뭐 이뿐만이 아니라 그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영화 승료. 승리호 재밌게 봤어요. 비켜라 이 무능한 것들아. 저건 내 거다. 저 약간 옛날 우주선 같은데요. 버튼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 한번 벌어볼까? 우주 환경 미화원. 떨어져서 나가는 것들이. 야. 저게 2092년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우주에 떠다니는 폐기물들을 처리하는 우주 청소부들의 모습을 그린 영화잖아요. 예, 실제 이제 이 우주 쓰레기가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앞서서 이제 스타링크도 뭐 27년까지 뭐 12,000개, 향후 한 4만 개까지 이제 쏘겠다. 그럼 나중에 이 위성들이 다 수명을 다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수년에서 뭐한 10년까지 천천히 지구로 떨어져서 지구 대기권이 소멸하기도 하지만 네. 네. 그 사이에는 계속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고 있고 이제 쓰레기로 계속 돌고 있죠. 아무런 역할을 못 하듯이. 그런데 그런 어떤 쓰레기들이 지상에서 제어도 못 하고 혼자 이제 돌다 보니까 옆에 위성하고도 부딪힐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폭발을 할 수도 있고 그럼 그 폭발된 장애물이 또 튕겨져 나와서 또 다른 위성에 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위성들을 이제 갖고 지구로 귀환시키려고 하는 이제 산업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된 거죠. 근데요, 그 우주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를 했을 때 누가 돈을 줘요? 실제 이제 우주의 쓰레기들은 공익의 목적으로 이제 수거를 하는 거라서 뭐 나사라든지 이사라고 하는 유럽 우주청이 민간 기업이든 이런 사람들하고 계약을 맺어서 민간 기업이 쓰레기를 청소하는 위성을 올려서 이제 가지고 내려오죠. 용역을 맡기는 그렇죠. 거구나. 예. 그러면은 나사나 이사 같은 경우는 그 쓰레기를 없앰으로 해서 실제로 자기네들이 활동하는 게 더 편해지는 거예요? 나사하고 이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우주를 하는 모든 국가 기관이나 민간 기업들이 훨씬 편하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도 이 지구 주위에는 다양한 궤도, 어떤 위성은 고도 한 500이 있고 네. 어떤 위성은 고도 520, 530, 550, 600, 620 다 있거든요. 그런 궤도에서 돌고 있는 쓰레기들을 청소를 해주면 네. 그 궤도에 자리가 생기겠죠. 아. 그러면 나는 이제 요 궤도로 올리겠다 할 수도 있고 예, 그러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수익과 연결되는 회사가 있는지 한번 제가 그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영상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까? Thousands of objects, from tiny screws and bolts to dead satellites, encircle the Earth.